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네.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이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했죠. 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다른 것들보다도 이 대한민국이 과연 우크라이나에 넘겨줄 수 있는 무기가 어떤 전력들이 있을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지 않을까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155mm 포탄 정도는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저도 이제 합의를 하는 네.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네네. 그 밖에 어떤 게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 밖에는 뭐 옛날 무기, 뭐 러시아가 넘겨줬던 무기라든지 옛날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흔히. 네, 누구든 뭐 그 정도는 다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예전에 불검 사업을 받은 러시아한테 받은 무기들이 네네. 뭐 수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러시아가 당시에 넘겨줬던 무기로는 T-80 전차. 예, U죠. 네. 이거 하나 정도 알고 있는데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BMP-3도 받았었고 BMP-3. 두 차례. 예. 그리고 뭐 하다못해 뭐 지금 뭐 비행을 한 해 못하네 하는 까모프. 카모프. 그것도 대략 뭐 이래저래 도입을 했었죠. 근데 거의 뭐 소방용 헬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결론은 그거에 대한 그 불검 사업에 대한 그 결론은 네. 이제 그 쓸 만큼 써가지고 그다음에 후속 군수 지원도 잘 안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부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북한이 그 러시아하고 지금 손잡기 전에 북한군 전차에는 T-80U 전차가 없었고 이걸 또 이제 시험 평가나 뭐 가상 적전차 뭐 KCTC 뭐 용도로 다 썼는데 네. 역시 이 부속 포탄 조달이 이제 안 되죠. 안 되죠. 네, 될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퇴역시켜서 네. 보관 장비 한쪽으로 치워버린.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예. 해당되는 우리가 도입했던 그 T-80U 전차라든지 BMP-3가 네. 과연 그 자체가 가동이 된다 안 된다 확인된 게 없어요. 그 줘봤자 한 줌이에요. 보통 뭐 35대 분량으로 플러스 알파의 한 개 대대 분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게 과연 줘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그걸 또 빌미를 더 삼을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불검 사업은 이제는 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초기에는 네. 그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런 얘기조차도 다 유효 기간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물건입니다. 중요한 건 유효 기간이 문제다. 지금은 이제 그 줘봤자 표시도 안 나고 뒤에 이제 러시아가 그 빌미로 북한에 뭐 기술 제공을 더 본격적으로 한다든지 네. 어떤 빌미 제공이지 그게 현재 그 우크라이나 보내가지고 네. 전투 지역에 뭐 투입해서 뭐 효과를 볼 수 있는 무기체계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것도 이미 옛날 거고 96년도에 도입한 겁니다. T-80U 전차는. BMP-3는 이제 두 차례지만은 다 네. 그때 도입해서 아주 다 빼먹고 테스트 다 해보고 훈련 다 투입했고 예. 그래서 효용 가치도 떨어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도태시켜야 되는 쇳덩어리로. 96년도에 받은 거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28년이에요. 뭐 약 30년 돼가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뭐 한때 그게 인기가 좋았죠. 워낙 뭐 귀한 장비 가상적 예전에 90년대 그렇죠. 이전에는 가상 적전차를 해가지고 아주 따끈따끈한 걸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저도 상당히 한때 열광을 했었는데 네. 이게 또 유효 기간이 있어가지고 기간이 지나니까 관심이 없더라고요. 마치 팬텀처럼 네. 이미 끝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그렇게 다시 넘겨줘봤자 리스크만 더 커지는 거고 네. 효과는 못 보고 그러면 과연 뭐가 있을까? 그 되돌아와서 또 그 진짜 정말 어떨 때는 짜증이 나는 게 예, 일반 언론들이 예. 이 부추기거나 이게 과대 포장해서 조회수를 먹기 위해서 그들도 역시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뿐만입니까? 네, 그 뭐, 기사 조회수도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천궁투를 주자? 지금 그러니까 그 천궁투를 줄 수나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전차를 주자? 우리 국산? 그럼 우리는 뭐 전쟁 대비 안 합니까? 그 좋은 예로 북한군이 포탄 지금 다 빼주고 나서 그렇죠. 그게 썩은 거든 최근에 만든 거든 대량으로 이제 전달하고 나니까 네네. 저희들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라. 핵무기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아이, 그럼요. 그거 가지고 뭐 평상시 전투, 국지전 네. 어떤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저 북한도. 아, 그럼요. 그러니까 포탄을 이제 빼주고 나니까 불안하니까 뭐 대전차 방벽을 거꾸로 세운다든지. 예. 그 뭐 중동부 전선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가 이 남북 대치가 이제 80년 가까이 되니까 대비 태세가 또 서로 중요하거든. 중요하죠. 그 밸런스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핵무기는 최후의 무기고. 네. 자기가 이제 죽기 직전에 쓸 수 있는. 아, 그러니까 네. 쓸래야 쓸 수 없는 무기죠. 네, 뭐 일종의 담보죠, 담보. 예. 자기의 어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담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술핵 이런 거는 이제 좀 배제를 시켜보면은 네. 그 나머지 일반 재래식 무기에서 포탄을 저렇게 빼줬기 때문에 우리도 만대로 그것도 포탄을 네. 빼줄 수는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155mm 포탄 같은 거를. 네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따져봐야죠. 어느 정도 빼주고서 우리가 예산을 또 받아서 국방부가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채워넣을 수 있는 범위. 그럼 이제 숫자로 연결되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풍산이나 한화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간. 그걸 따져봐서 155mm 이제 견인포 포탄 자주포나 그거를 이제 미국을 통해서 보낼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100만 발을 보냈대요. 100만 발을 의회에서 미국을 통해서 100만 발이라고. 와. 그러니까 이 무기 체계 중에서 포탄이 이제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저기죠.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그것도 155mm. 네네네. 근데 나머지 뭐 툭하면 언론에서 떠드는 뭐 천궁투,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그걸 빼면은 쟤들이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뭘로 막을 건데 그렇게 아주 뭐 잘난 미사일인데 대탄도타 미사일을 하는데 국산 하다못해 미국에서 지금 수입을 이제 마무리 안 된 팩3 MSE 같은 거 그거 지금 받지를 이제 남은 게 있나 봐요 기수가 그거를 우리한테 차근차근 주는 게 아니라 절로 돌린대잖아요. 우크라이나 그쪽으로 먼저 준대잖아요. 먼저 루마니아 거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루마니아한테 뭐 MSE형을 주면은 또 루마니아는 먼저 버전 뭐 CRI 같은 먼저 구형 버전을 또 넘기고 뭐 이렇게 밀어내기. 거기도 이제 최신형은 자기가 가져야 되고 좀 더 먼저 거는 이제 넘겨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밀어내기가 이제 유행하기 때문에 과연 최신 무기를 뭐 준다, 뭐 국뽕이다, 수출을 뭐 가서 뭐 테스트를 해보자. 좀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뭐 우리는 뭐 죽으란 얘기야. 만약에 유사시에 미사일 날라오면. 그러니까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실 이 한국 정부는 이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 푸틴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고수했던 조약 체결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 이런 지침을 마련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저도 당황을 했는데 아주 뭐 직설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다 발표를 하고 그래서 직설적으로 발표했죠.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러시아 푸틴이 북한군의 일반 재래식 포탄을 하여튼 싹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싸그리 그냥.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공백이 생기잖아요. 북한군도. 포탄. 그러면 이제 뭔가 담보를 이제 내야 되는 거야. 야 내가 전략핵도 있고 있으니까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내놔. 물론 이제 생산도 하고 할 겁니다. 북한도 이제 하겠죠. 군수공장에서 이제 생산하는데 기존의 비축단을 다 내놔라. 내가 더 급해. 대신 내가 전략 무기로 이제 전략 핵 같은 거로 담보를 해주고 우리 훈련도 할 수 있어. 이게 좀 꼬시는 거죠. 일단 급한 입장은 러시아군이죠. 소모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핵심은 역시 푸틴이 포탄 빼먹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북한. 우리도 그렇게 이제 상응해서 뭐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은 결국 포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우크라이나군한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대로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포탄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간접적으로 이제 지원한 선례가 100만 발 이제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맥시멈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 또 아까 앞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구식 무기 우리 한국군이 구식 무기 주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 얘기하셨어요. 좀 노후된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져 보니까 그 구식 무기라도 저쪽에서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용성이 있는 무기를 줘야 돼요. 그렇죠. 가상으로 이제 준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거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서 전차를 이제 얘기를 들면은 우리 K2 전차 최신형은 아니고 절대 아니죠. 120mm 그 주포 라인메탈 그러니까 소위 독일제 그 주포를 이제 미국을 거쳐서 우리가 면허 생산해서 거쳐서 들어온 주포인데 120mm. 그 K1A2. K1A2. 44구 경장의 K1A2 120mm 주포단 전차. 요거는 이제 그래도 쓸만하죠 거기서는. 120mm 주포고 이제 포탄이 다 서로 이제 이제 공통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준다면은 전차는 저는 K1A2 쪽으로 보고 있어요. K1A2. 대신 또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 K2죠. K2 개량형이나 K2를 5차 발주를 넣어줘야 돼. 지금 현재 4차가 아직 만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작이 안 됐죠.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26년대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뭐 행정 서류 이제 넘기고 받고 뭐 계산서 보내고 이제 뭐 그런 거 하고 공장에 이제 그 라인 다시 옆에 정리하고 왜냐면 수출 품목도 따로 이렇게 라인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내년에 이제 부품들 들어오고 뭐 이렇게 파워팩 들어오면 이제 다 모아서 또 싸놔요 한쪽에. 그래서 체계 통합 소위 이제 다 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년 뭐 거의 하반기에 가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라인 이제 본격 내수 우리 육군 거를 위해서. 그러면은 K2가 이제 4차 양산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한테 전차를 빼준다면 이제 K1A2인데. 그렇죠. 거기에 분량에 맞는 5차 발주를 이제 해줘야 된다 이거죠.
오차 발주. 예, 그런 전제 요건이 없으면은 전차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예, 최신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쓸만한 전차가 이제 K1A2인데. 아, 현재도 대한민국 육군이 잘 활용하고 있는 무기 아닙니까? 아, 우리 이거 수기사 주력 전차죠. 네네. 거기가 원래 옛날 같으면은 이제 K2로 먼저 받는 부대일 텐데 순위가 이제 7기동군단에 앞에 나가 있는 이제 홍천에 나가 있는 11기동사단, 네. 8사단 이쪽을 먼저 줬기 때문에 그래서 수기사는 지금 그 4차분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4차분을. 아휴, 근데 멀었어요. 멀었죠. 예. 예. 근데 이제 4차분을 또 수기사를 주면은 또 나머지 부대들 이야 뭐 기갑 여단들이 있는데 네. 거기도 사실 뭐 흑표전차가 들어가야죠. 아유, 많이 들어가죠. 독립 여단들 이제 작전하려면 또 그래서 5차 발주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수기사가 K2를 이제 4차 양산을 받으면은 네. 거기서 이제 밀어내는 K1, A1이나 A2를 기갑 여단에 줄 수 있다는 나머지 기갑 여단에. 다만 5차 발주가 조건이네요. 네. 아유, 우리가 K2 전차를 좀 도배를 해야죠. 이거 갖고 모자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무기가 가능성이 있는 게 있을까요? 뭐 구령이 지금 이제 보관을 이제 구룡 K136. 예, 구령이 그것도 천덕구력이 됐는데 예. 천무가 지금 거의 배치가 막바지에 오면서 네. 그래서 지금 기존의 포병여단에서는 이제 내놓고 있는데 네. 그거를 뭐 장기간 뭐 그러니까 넘겨줘서 장기간 운영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또 걸맞는 이제 130mm 이제 로켓탄이 있으니까 네. 그 용도로 어떤 뭐 단기 전투에 단기간 쓰는 용도로 주면은 뭐 또 한 번은 또 이게 사람 인력 보병 이 병력들이 가서 막 다 장전하는 좀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렇죠. 그걸 뭐 일회용으로 하여튼 뭐 좀 단기간 사용하는 용도로 줄 수는 있죠. 그거를 구령을. 구룡은 네. 이 구룡 다연장 로켓 같은 경우에는 뭐 조건이 없습니까? 그런 뭐 기존의 천무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발주가 네. 많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또 KT SSM 시리즈도 지금 뭐 또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구령 정도 뭐 지금 150여문을 이제 생산해서 거기서 좀 이렇게 덜 낡은 거, 네. 덜 낡은 거를 추리면은 아마 80문 뭐 이하로 될 텐데 뭐 한 뭐 2개 대대 정도 줘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또 견인포도 우리가 또 많기 때문에 150문 견인포도. 그래서 기존의 이제 포병 화력은 예전에는 이제 천무나 K9 지금 A1이지만은 그게 네. 주력이 되기 전에는 이 구령도 이렇게 주력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숫자가 낮았기 때문에. 네. 역시 뭐 예전 기준으로 하면 이제 견인포나 K55가 주력이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극히 일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화력이 이제 낮다 해가지고 1994년 이후에 그래서 제가 현장 가보니까 99년대 처음 봤지만은 MLRS 궤도형 네네. 미국 거 그게 이제 2차례 도입이 됐었죠. 아. 근데 그거는 글쎄요 MLRS를 주기는 좀 뭐 우리가 좀 거기서 또 이 ATCMS도 우리도 발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주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구령 정도는 내놔도 되지 구령 않을까. 정도는. 구령 그 쓸만한 그 차량들 네네. 발사기 고장 안 나고 쓸만한 것들을 추리면은 그건 빼줘도 이렇게 전력 저하는 안 되고 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천무 좀 개량형 뭐 최종적으로 뭐 2040년대는 무인화 시킨다는데 추가 발주로 좀 왕창 해주셔야지 천무 시리즈를. 그러니까 항상 국내 방산 우리 한국 방산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도 좀 이렇게 꾸준하게 더 이렇게 두 가지 투트레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발주를 추가를 해주고 네. 거기서 이제 구형 뭐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구형 적정한 구형은 이제 좀 빼줄 수는 있는데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고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실천을 이제 한다면은 이제 이전에 150mm 견인포 포탄 자주포 포탄을 미국을 거쳐서 미국한테 줘서 실어가서 미국이 알아서 보급을 해라. 그런 어떤 좀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직접 주면은 이제 이건 뭐 진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보낼 수 있는 무기들이 있을까요? 아, 뭐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저희 계통의 평론가들 얘기 중에서 저도 이제 딱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 그래 동의한다 했던 게 뭡니까? 미스트랄. 미스트랄. 신궁 아니에요. 신궁 안 돼요. 신궁 주면 안 돼. 신궁 주면 안 돼. 그 나중에 이제 최근에 2003년 이후에 등장한 우리 국산 무기들이 다시 질이 좋아가지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니 우리 목숨도 좀 살려야지 뭐 그 유사시에 대비하려면은 우리 아주 최신 국산 무기들은 가지고 있고 그 직전에 도입한 것들. 그렇죠. 그 직전에 도입한 게 이제 미스트랄이 94년 뭐 하여튼 대량으로 도입했거든요. 94년. 정확히 92년이다. 공군. 아, 그래요. 네. 그 94년은 이제 해군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육군 해야죠. 뭐 대량으로 도입됐죠. 대량으로. 그래서 지금 남아 있어요.
일선 뭐 부대 중에 뭐 이렇게 중간에 신공 못 받은 부대는. 그래서 그게 뭐 이제 예비 어떤 그 견착식은 아니구나. 그게 이제 앉아서 써야 되니까. 아, 그렇죠. 예. 뭐 보병이 뭐 손쉽게 운영한다 하니까 그 용도로서 보유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또 일일이 다 체크해서 좀 고장이 안 난 것들, 아직 뭐 탄이 또 유효 기간에 남아 있는 것들, 그 나중에 늦게 도입한 탄들이 있으니까 소위 네네. 그게 뭐 그때는 사기였다고 하는 뭐 미스트랄 2가 뭐 섞여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쓸만할 거예요. 미스트랄 그 시리즈는. 이 포탄 같은 게 이 유효 기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네. 이게 좀 뭐 불발률이 높아집니까? 아,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그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예. 뭐 일반 뭐 또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는 군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105mm 그 견인포 포탄이 네. 뭐 300여 발이 있다. 300만 발. 300만 발. 300만 발이 있다. 근데 그게 정확히 공시화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10년 사이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네. 그 구형 옛날 포탄 지금 말씀하신 그 노화된 네네. 이게 지금 포탄은 이제 쏘면 제대로 작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포탄. 네네. 그것도 105mm 중심으로 네. 옛날 6.25 때부터 받아서 비축했던 게 있어요. 그거 다 골라내가지고 공장을 만듭니다. 파괴 공장. 네, 그 포탄도 부셔서 없애는 공장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국방부 예산에 이제 뭐 들어가가지고 공장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글로 다 빼기 때문에 네. 과연 뭐 말씀도 하시는 330만 발인가? 예. 나는 없을 거라 봐요. 많이 줄었을 거라 봐요. 아. 그러면 뭐 지금의 그 105mm 그 트럭에 탑재한 건 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이제 사단에 일반 그 보병 사단에 기동화시키기 위해서 화력을 좀 증강한다는 의미로 네. 그거를 하나 에로스페이스 이제 해가지고 체계 종합을 해가지고 차량이 또 주체잖아요. 네네. 차량이 또 기아에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또 방산업체 뭐 간접적으로 먹여 살리기도 있고 체계 통합도 하는 거니까 기존의 105mm 포도 쓸만한 거. 이 강선이 좀 뭐 최근 것들. 그 옛날 뭐 6.25 전쟁 때 아니면 50년대 미군한테 인수받은 그 뭐 M3 뭐 이렇게 있어요. 시리즈가 있는데 네. M101인가 그건 아닐 거고 나중에 우리가 국산화 시키면서 들어온 것들. 어. 그래서 그걸 선별해 가지고 그걸 안 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5mm 견인포가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많이 줄었다는 거죠. 못 쓰는 거 많이 버렸다는 거지. 105mm 견인포. 네, 많이 버렸을 거라고 그 사이에 공장 설립해서 막 부시는 걸 했으니까. 아. 그리고 이 105mm가 또 과연 그 광활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서 사거리가 이게 주력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하죠. 얼마나 대처 사거리가? 짧죠. 짧아. 짧다면은 뭐 한 10여 킬로 되나요? 네, 그렇죠. 어. 그렇게 짧기 때문에 그 광활한 지역에서는 좀 주력은 아니고 역시 그래서 155mm 포를 자꾸 찾는 거죠. 그것도 이제 자주화된 거, 또 요즘에는 트럭화된 거. 가장 실용성이 높죠. 예, 치고 빠지는 뭐 소위 뭐 슈트앤 스쿠트인가 뭐 얘기를 하는데 네네. 프랑스 애들이 카이사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더 원하기 때문에 105mm 계통은 조금 애매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력으로 주기에는 네. 괜히 뭐 주력 무기도 아닌 거 보조 무기를 줘봤자 이제 뭐 불협화음만 이제 여러 가지 나오죠. 우리 국내 한국군이나 뭐 다른 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시비 걸기 아주 더 시비를 한 번 더 걸어서 또 뭐 북한을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주려면은 진짜 적정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빼줘도 그 직전을 이제 최신 무기 직전까지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스트랄, 뭐 K1A2, 구룡은 이제 아직도 운영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동률이 좋은 차량들. 그런 것들을 골라서 주면은 이제 쓸모가 있다는 거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전량 다 우크라이나로 보냈어요. 그게 버전이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팩2 시리즈가 있고 팩2에서도 이제 개량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팩3에서 구형도 있고 실형도 나눠져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최신형은 자기들이 쓰고 그 먼저 버전들은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아. 네. 루마니아는 뭐 거기는 영공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는 뭐 미사일이 안 날아오는 지역입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미국이 루마니아한테 니들 거 일단 다 줘라.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채워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밀어주기 하겠다. 저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선 배정을 하는 거죠. 그 뭐 계약한 거라든지 아니면 군사 원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만도 급하고 대한민국도 지금 나머지 받아야 되고 네. 일본 자위대도 뭐 자기도 계속 채워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동북아도 지금 뭐 이 무기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긴 전쟁이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까 먼저 저쪽에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은 먼저 배정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발표 기사가 나온 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말고 이제 하마스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또 이제 이게 그런 무기보다는 좀 다른 쪽의 무기를 또 이제 배정을 하는 거기도 포탄이 좀 수요가 많고 실제 네. 그것도 공중 투발. 그러니까 이 자주포에 쏘는 것보다는 네. 제이담 같은 정밀기도 레이저 포탄 그 수요가 엄청나죠 지금.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배정한 이스라엘 쪽으로.
이스라엘 공군에.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따져보면은 종류가 좀 틀려요. 배정되는 게. 근데 우리는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평상시에 이제 군사 평론가나 이제 예편하신 분들 이제 좀 그 일선에서 그런 쪽에 일을 하시던 분들 얘기로는 예. 우리가 특히 공중 투발 그 정밀탄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그거를 또 계속 또 아껴야 되고 또 비축하고 그런 거는 또 우크라이나 줄 수 없는 거고 애시당 최고 후보에 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만만한 게 이제 150mm 포탄. 근데 그것도 그만큼 빼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만큼 빨리 채우느라 얘가 1년 안에. 우리도 언제 뭐 전쟁을 할지 모르니까. 그럼요. 그래서 주체는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주체는 이제 150mm 포탄이 미국을 통해서 주는 게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하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행하면서 어떤 뭐 또 미국하고 동맹 관계도 또 잘 돈독해지려면은 이제 그런 미국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 미국의 또 수송 능력은 좋으니까. 네. 부산항에 또 8부대 들어와서 잔뜩 싣고 하면 되니까. 예. 항상 수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산항 그 8부대 네. 그 보급품 미군들 주한미군.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우리가 말한 것도 있고 저 북한을 이렇게 또 러시아가 지원을 하니까 딱 적정선은 포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슈퍼소닉 TV의 공식 협찬사 후원사입니다. 네. 조이 앤 드라이브의 광고 한 번만 끝으로 한번 보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자꾸 핸드폰으로 뭐가 광고가 자꾸 오거든요. 뭔데요? 그게 바로 대리운전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대리운전 광고. 예. 네. 그걸 이렇게 딱 보면은 일일이 뭐 이렇게 전화를 또 해야 되고 그럼 상담사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연결을 해주고 번거롭네. 좀 번거롭죠. 번거롭네 진짜. 그러면서 이걸 딱 보다가 제가 이런 하수들 하면서 딱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조이 앤 드라이브네. 최첨단 조이 앤 드라이브. 예, 대리운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조이 앤 드라이브. 근데 그 차이점을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이렇게 신속 정확히 할 수 있는 게 조이 앤 드라이브고. 그러니까요. 다른 데서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옛날 방식. 수동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방식이 아직도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기죠. 답답하지. 답답하죠. 아니 왜냐면은 저 이제 택시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다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하지. 누가 그거는 예전 방식이 있었어. 그러니까요. 땡땡콜이라고 있었는데 예. 그건 전화를 해서 어디입니다 와주세요. 그렇게 했죠. 콜 부를 때는. 근데 그때는 그게 편했는데 예. 지금 이제 이게 바뀌었잖아요 택시도. 예, 카카땡. 카카땡. 그 옛날로 돌아가려면은 불편하지. 그런 거는 그냥 보통 다 눌러서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이 조이 앤 드라이브의 진짜 장점은 이 카카땡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카카땡은 뭐 일이 잘못됐을 때 뭐 상담사 연결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조이 앤 드라이브는 뭐가 문제가 있을 시 상담사에게 전화가 바로 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또 그건 되고. 직접 상담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 대리운전 사용비의 10%를 적립을 시켜주니까 나중에 또 공짜로 한번 쓸 수도 있고 차곡차곡 모아서 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이 앤 드라이브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밑에 더 보기라고 쓰여 있죠. 이걸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여기에서 클릭만 하셔서 핸드폰으로 그냥 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설치가 되니까 아주 쉽고 간편하게 이 조이 앤 드라이브 어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슈퍼소닉 TV를 후원하신다면 바로 이 조이 앤 드라이브 가입을 해주시는 게 바로 도와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또 내일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찾아뵈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방송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감사합니다.